네, 오늘 저는 일산 식사동에 나왔는데요. 이곳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가격 대비 가성비 있는 오마카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저번에 사전 답사 겸 미리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양이 되게 충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마카세인 것 같아서 여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랑과 함께 보러 가시죠. 저는 일산 식사동에 있는 스시킬이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는 다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런치에는 25,000원과 35,000원 코스가 있는데 35,000원은 25,000원에 추가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런치 기준으로 츠마미라고 부르는 식전 음식 5개에서 6가지, 초밥은 9가지에서 11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려 우동과 계란구이, 디저트가 별도인데 말이죠. 가짓수로는 가성비가 있는 느낌이지만 우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스크 소스를 곁들인 일본식 계란찜입니다. 비스크 소스는 각각류 재료로 만든 양식 소스인데요. 과연 계란찜과 조합이 어떨지. 우선 계란찜 자체는 살짝 온기를 띠고 있으며 가다랑어의 감칠맛은 적고 은은한 단맛이 있습니다. 비스크 소스는 비린맛이 없는 랍스터 내장과 같은 고소한 맛인데요. 스타터에 불과한 계란찜을 메인 요리처럼 띄워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조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복찜입니다. 전복찜은 중간 사이즈의 찐 전복을 얇게 썰어서 총 2점 나왔습니다. 전복의 온도는 미지근하고요. 하나는 안데스 소금에, 또 하나는 직접 달인 간장에 찍어서 맛보겠습니다. 전복은 부드러움 70%, 쫄깃함 30% 정도로 질기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익힌 어패류 특유의 쫄깃함도 살아있어서 매력적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소금보다는 간장이 감칠맛에 더해주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 김초밥입니다. 초밥 코스 시작도 전에 고등어 김초밥의 깜짝 등장은 반갑기만 한데요. 얼른 맛을 보겠습니다. 방금 들렸던 소리처럼 초생감과 파의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꽤나 초절임이 되어 있지만 비린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초생감과 파, 와사비가 잘 커버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새콤하고 짭조름한 초밥이 입맛을 너무 올려놓아서 얼른 다음 음식을 이라고 말하는 순간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비스크 소스를 곁들인 버터 마늘 새우구이입니다. 가벼운 새우살 내음에 진한 비스크 소스, 그리고 황금조합 버터와 마늘까지. 얼른 맛을 보겠습니다. 마늘은 생각보다 알싸한 편입니다. 마늘 버터를 사용한 게 아닌 마늘과 버터를 따로 넣은 느낌이었으며 새우는 일반 새우를 구운 것 같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마늘의 알싸함과 비스크 소스의 풍성함, 그리고 새우의 식감을 즐길 수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새우 광어 마리입니다. 광어는 다시마에 숙성을 해서 진한 바다 내음을 풍기는데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다시마를 만난 광어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단맛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드럽고 강렬한 단맛을 가진 단새우가 만나니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나름 두툼해 보이지만 입안에서 싹 녹아내리고 다시마의 단맛과 단새우의 단맛이 만나 좋은 바다 내음과 달큰함을 느낄 수 있던 한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식전 음식은 타레 소스를 곁들인 숙성 도미회입니다. 일단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레 소스는 파, 마늘, 조청, 간장 등을 섞어 만든 소스인데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도미에 이색적인 감칠맛을 더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간장과 회의 감칠맛이 아닌 또 다른 감칠맛을 전해주는 조합이었으며 엄청 맛있다 라기보다는 약간 위트 있는 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밥을 시작하기 전에 참나물을 넣은 장국이 나왔습니다. 여기 장국은 솔직히 이 가격대에 맛보기 힘든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새우 베이스 육수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진하고 간도 적당하고 신선한 참나물 내음까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 장국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도미 초밥입니다. 도미는 껍질을 살짝 익혔는데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우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오마카세 전문점을 리뷰하면 많은 분들이 밥의 풀림, 질감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먹었을 때 밥하고 회가 같이 사라졌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은 살짝 찰기가 있는 편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져서 쥔 후에 바로 먹지 않으면 살짝은 무겁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은 신맛, 짠맛, 단맛이 있었지만 단맛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존에 달달한 초밥을 드셨던 분들은 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초밥은 클치 초밥이라고 하는데요. 셰프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 민어를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선 맛을 보겠습니다. 맛은 담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짐도 적당히 있어서 푸석한 느낌도 없었고요. 식감은 삼치회를 닮아 아주 부드럽지만 끝에는 살짝의 탱글함이 느껴집니다. 오마카세는 이렇게 이색적인 횟감을 가끔 만나볼 수 있는 게 이 메뉴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초밥은 고등어 초절임 초밥입니다. 확실히 절임이 어느 정도 된 고등어인데요. 색깔부터가 그렇죠?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숙성한 고등어는 꽤나 밀도 있고 묵직해졌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마치 익힌 생선과 같은 무거운 식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초절임의 시큼한 맛과 강한 감칠맛이 있으며 비린맛은 크게 안 느껴집니다. 고등어 초절임이 가지고 있을 최소한의 비린맛을 가진 초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간장절임 참치 속살 초밥입니다. 생각보다 간장의 달큰한 맛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참치 속살과 간장이 만났을 때의 좋은 감칠맛도 싸. 온도도 적당하고 좋지만 달큰한 간이 꽤나 느껴지는 게 밥에서 살짝 부족했던 단맛을 채워줘서 이건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초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도미 뱃살 초밥인데요. 위에는 유자랑 소금이 살짝 뿌려져 있습니다. 바로 맛을 볼게요. 유자 향이 좋습니다. 방금 이 도미 뱃살 초밥 같은 경우는 도미살이 꽤나 두툼하게 썰려 있었거든요. 근데 숙성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는 두툼한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살짝은 기름기가 있는 이 도미 뱃살과 소금의 조합은 뭐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고요. 거기에 이 유자의 향이 특별함을 더해줬습니다. 이 초밥 하나를 먹었는데 뭔가 요리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인 청어초밥입니다. 과연 우리의 청어는 맛이 어떨지. 청어는 잘게 칼집이 나져 있어서 장가시의 식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꽤나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등푸른 생선으로 만든 버터를 먹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어에는 생강이나 향이 강한 양념이 따로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물어보니 청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기게 하고자 청어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어의 비릿함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초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적인 초밥만 드시던 분들은 입에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도 제가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인데요. 바로 제빵어 초밥입니다. 제빵어는 숙성보다 활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생선인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제빵어는 방어보다 더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편입니다. 숙성을 한 제빵어는 살짝은 아삭하고 탱글한 식감이 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어스러운 단맛도 은은하게 묻어난 비교적 산뜻한 초밥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초밥은 뿔돔 초밥입니다. 뿔돔이라 하면 뿔이 달린 돔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알아보니 붉은색을 띠는 금태와 비슷한 심해 어종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살고 붉은색을 띠면 대부분 맛있던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은 금태를 닮았습니다. 금태보다는 조금 더 탱글한 식감이 있으며 금태와 같은 생선에서 느껴지는 진한 감칠맛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비싼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 35,000원 구성해서 이런 초밥까지 맛보다니. 물어보니 뿔돔은 자주 나오지 않아서 매번 먹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가리비 관자살 초밥입니다. 다른 곳의 관자보다 뭔가 물렁해 보이는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다른 곳의 가리비는 손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살짝 부드럽고 단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곳은 숙성을 꽤나 한 관자살이라서 안 그래도 부드러운 게 한번 씹는 순간 순식간에 밥알들과 뒤엉켜버립니다. 그리고 가리비에서 흔히 느껴지던 단맛 대신 또 다른 감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것도 매력적이지만 기존의 가리비 관자살을 상상하고 먹는다면 조금은 실망할 수 있을 정도로 단맛이 연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초밥은 이곳의 시그니처 초밥인 단새우 성게알 초밥입니다. 이 구성을 시그니처로 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 모두가 비슷한 시그니처라서 매번 아쉬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맛을 볼게요. 단새우가 생각보다 실합니다. 일단 단새우가 입안 가득 퍼지고 이를 감싸고 있던 감태가 단새우의 단맛과 섞여 바다의 단맛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성게알은 잔잔하고 진한 단맛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달큰한 시그니처 초밥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우동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간장, 장국, 우동 육수를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마카세는 뭔가 더 직접적이고 섬세함을 음식으로 전하는 코스잖아요. 낮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만약 이 구성을 보고 가성비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가심비로서 이곳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초밥은 대중적인 맛이 아닌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빠지면 섭섭한 gyokgu, 일본식 계란구이가 나왔습니다. 셰프님께서 자신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 기대를 품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맛을 보니 표현하기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약간 카라멜 향이 납니다. 설탕을 살짝 태운 냄새가 계란구이에 풍겨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란구이 자체는 밀도가 높고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는 녹차 아이스크림에 플레인 요거트, 초코칩을 곁들였습니다. 익숙한 간식들이 한 곳에 모이니 뭔가 낯선데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네요. 이게 막 먹었을 때 엄청 비싼 맛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녹차 아이스크림에서 느껴지는 단점이라 생각하는 맛들이 있잖아요. 녹차 특유의 쓴맛이 요거트로 인해 싹 감춰지고 약간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녹차 향을 입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맛은 웬만한 다른 디저트보다 더 낫습니다. 친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35,000원에 총 19가지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가격 대비 퀄리티에서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곳에 대해 아쉬움을 말하기 어려운 가격인데요. 대중적인 캐주얼 초밥을 주로 드시는 분들 관점에 맞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밥에 단맛이 있지만 적은 편이라서 엄청 맛있다는 첫인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등푸른 생선 초밥은 비릿함도 살짝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밥에 단맛이 적은 덕분에 회의 맛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마치 홍어의 삭힌 냄새를 즐기는 것처럼 등푸른 생선의 약간의 비릿함을 즐기는 것도 회 본연의 맛을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구성 및 양으로 봤을 때에는 오마카세를 입문하시는 분들께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마카세의 분위기와 맛도 있고 대중화를 위해 비교적 저렴하고 다양한 초밥과 음식을 만드는 이곳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마카세 전문점들은 다들 개성이 있어서 함부로 추천을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맛적으로는 취향이 갈리므로 가격과 구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살포시 권유해 봅니다. 네, 그럼 회사랑은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성 있는 오마카세 집을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사장님, 나오는 구성은 이제 다른 손님들과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때도 아마 이렇게 드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혹시나 해서. 저희는 네. 거드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고 와서 맞아요.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네.